89페이지 기초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해서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은 호도법으로 나타난 각은 60분법으로 나타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총 4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50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50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 곱하기 1도가 되겠죠. 그럼 1도에 우리가 그 개념은 뭐가 되냐면 바로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이 되죠. 그럼 10으로 약분하면 18분의 5파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라디안이. 그리고 2번 4분의 3파이 라디안이죠. 실제로는. 그럼 이것을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1라디안 자체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곱해서 약분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45가 되고요. 3 곱하기 45 하시면 135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210도입니다. 210도 같은 경우에는 210 곱하기 1도겠죠. 그리고 1도의 개념이 우리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자, 그럼 약분이 됩니다. 30으로 약분이 되네요. 30으로 약분을 하면 우리가 6분의 7파이 라디안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분의 5파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1라디안은 바로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이 되면 파이 약분, 그럼 곱하시면 5 곱하기 60은 300도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에서 각을 실수 범위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바로 각의 표현 방법이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방법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89페이지 기초문제 2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 3cm이고 호위 길이가 2cm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일단은 여기 있는 글을 기호로 나타내셔야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3cm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r이 3이다 라고 한 뜻이고요. 단위는 나중에 붙이겠습니다. 호위 길이가 2cm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L이 2가 되는 부분이죠. 그럴 때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일단은 그러면 중심각 크기가 세타죠. 그러면 R, L, 세타가 다 들어가는 공식은 그죠? 우리가 바로 L은 R 세타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세타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L이 2가 되고 R은 3이 되는데 세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타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바로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넓이는 S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어진 게 우리가 R과 L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R은 3, 그 다음 L은 우리가 2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약분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위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세타는 우리가 라디안이기 때문에 붙일 필요가 없고요. 넓이는 우리가 여기 단위가 센티미터로 길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령은 여기 있는 글로 나타낸 것을 기호로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공식을 기억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기초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O와 점 P 5,-12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우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좌표 평면에 점이 하나 주어지면 우리가 동경이 결정이 되고 동경이 결정되면 각이 결정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아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가 일정한 B가 성립하는데 그게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가 되냐면 바로 OP가 우리가 반지름이 길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R분의 뭐다? Y좌표.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R분의 X좌표,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정의가 X좌표분의 Y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R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R은 OP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구하시면 루트 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169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3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는 자 13분의 자 우리가 Y좌표는 그렇죠.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우리가 값을 나타낼 때는 항상 부호는 앞에 나타냅니다. 이거는 나눗셈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호로 나누면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우리가 절대값은 13분의 12가 되는 부분이죠. 코사인 세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우리가 X좌표이기 때문에 13분의 자 X좌표는 그냥 바로 5가 되겠네요.
자, 탄젠트 세타 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서 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함수의 정의를 잘 기억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는 상가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삼각 방정식 보겠습니다. 삼각 방정식은 4단계로 푸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함수로 분리해서 자 뭐를 구하는 거다. 그죠? 우리가 교점을 구하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총 4단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좌변에 있는 삼각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의 파이, 그 다음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라고 봤을 때 코사인은 최대가 1이고요. 최소가 마이너스 1이죠. 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0이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는 직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직선은 x축의 평이한 직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는 교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점이 여기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가 나오죠. 자, 그러면 답은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각을 구하려고 하면 항상 몇 사분면, 그죠? 1사분면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사분면에서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자, 얼마죠? 예, 바로 45도. 그래서 바로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베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베타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색깔을 칠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모양이 사실 여기 보여요. 저 그래프를 정확하게 안 그려서 그런데 사실 여기랑 여기가 우리가 좌우 대칭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바로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파이에서 우리가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4분의 7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뭐가 되냐면 자, 첫 번째 알파가 4분의 파이였고요. 그 다음 베타가 뭐였냐면 우리가 4분의 7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삼각 부등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각 부등식은 삼각 방정식 우리가 기본이 되겠죠. 왜냐하면 경계가 있어야지만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은 처음엔 똑같습니다. 두 함수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분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2분의 파이, 그 다음은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탄젠트 그래프는 우리가 점근선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래프죠. 그래서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에서 점근선이겠고요. 그리고 이 앞에 점근선은 바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그 다음 점근선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려보면 우리가 탄젠트 0은 0이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탄젠트 파이가 우리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탄젠트 2파이도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어진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죠. 예,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탄젠트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셔야 될 것이,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구했던 뭐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교점 보겠습니다. 교점이 여기와 여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뭐다? 베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의미가 뭐냐. 자, 탄젠트 x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래프가 탄젠트가 더 밑에 있는 범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탄젠트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 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구하면은 ax의 범위가 바로 왼쪽 점근선, 여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보단 크고요. 그리고 알파보다 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구하면은, 자, 또 다른 점근선이 있죠? 2분의 3파이보다는 더 크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베타보다 뭐다? 작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자, 지금 우리가 1사분면에서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사분면에서 만나려고 하면 바로 이 직선을 X축 대칭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Y가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걸 구하시면, 여기 교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A라고 하면, 우리가 탄젠트가 3분의 루트 3 되는 값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루트 3분의, 자, 30도.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길이가 6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710 요런 모양이 나오면 되겠죠? 예, 근데 보시면 여기에는 요 모양과 이 모양이 딱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가 6분의 파이고요. 그리고 요 길이도 6분의 파이가 돼요. 자, 그래서 알파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6분의 5파이가 되겠고요. 베타는 우리가 2파이에서 우리가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1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답은 x가 2분의 파이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그죠? 6분의 5파이 사이 또는 x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요. 우리가 뭐보다 6분의 11파이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기본 문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 각이고요. 그런데 세타와 7세타가 나타낸 동경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근데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각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일반각은 2n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우리가 본 부분이었는데요. 이 세타랑 이 세타는 좀 다릅니다. 그냥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동경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빼면은 2n파이만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경이 일치한다는 조건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럼 세타가 클까요? 7세타가 클까요? 당연히 7세타가 크겠죠? 그래서 차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뺀 것이 우리가 2n파이가 되는데, 자, 이때 n은 당연히 무슨 수다? 우리가 정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각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6세타가 2n파이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타는 뭐가 되냐면 3분의 n파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힌트에서 세타가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 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때 n은 정수가 되는데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럼 n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n이 우리가 4가 됐을 때 우리가 3분의 4파인데 3분의 4파이는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아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로 세타는 3분의 4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각을 뺐을 때 바로 차이가 2n파이가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음수고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음수라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만족시키는 각 세타가 제 몇 사분면 각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예, 바로 사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상가함수의 부호가 결정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했는데 음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우리가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면 뭐다?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는 몇 사분면일까요? 그렇죠. 제2사분면에서는 우리가 바로 사인만 플러스여가지고 두 개의 부호가 다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4사분면에서는 뭐만? 그죠. 제4사분면에서는 우리가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역시 두 개가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그럼 다른 부호는 몇 사분면일까요? 그죠. 일단 탄젠트만 플러스인 제3, 4분면과 그 다음에 코사인만 플러스인 제 몇 사분면이다? 제4, 4분면에서 우리가 서로 부호가 다를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동시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만족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구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제 몇 사분면이다? 4, 4분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4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기본 문제 7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세타가 제2사분면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20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에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죠. 자, 힌트가 사인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십니다. 코사인 세타는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시면 5분의 9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25분의 우리가 25에서 25분의 9를 빼면 25분의 얼마다? 1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제곱해서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분의 16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바로 나오네요.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세타가 제 몇 사분면 각입니까? 그죠? 제 2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사인은 어떻게 되겠죠? 그죠?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바로 마이너스예요. 예, 그래서 바로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공식 아시죠? 네,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고 사인은 5분의 3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문제는 20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시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럼 통분을 하시면 20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더하기 얼마다 15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20 곱하기 마이너스 20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하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인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고요. 공식을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식 변형 문제죠. 결국에는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식을 바꿔서 푸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됩니다. 자, 거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양변 제곱해 보겠습니다. 양변 제곱을 하면 우리가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자, 우리가 1이 이항돼서 4분의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고요. 자, 결론적으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에서 가져와서 푸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과 곱이 들어가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우리가 뭘 빼시면 되냐면 3AB의 A 플러스 B를 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 변형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뒤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힌트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방금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3 그리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공식에 바로 넣으시면 되겠죠. 자, 2분의 1을 세제곱하면 8분의 1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게 약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약분이 안 되네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요.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6으로 통분을 하게 되면 2 더하기 9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16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과 곱이 주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0변형 문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주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가함수에서는 주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교과서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거의 공식화돼서 푸는 거죠. 왜냐면 기본형 그래프를 평행이동도 시키고 위아래로 늘려도 보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주기부터 먼저 구할게요. 자, 주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바로 여기는 x 앞 개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x의 개수가 2죠.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주기가 2파인데 여기에 있는 2의 절대값으로 원래 나누셔야 되는데요. 2는 양수이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을 쓰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대값은 뭐하고 관련이 있죠? 그죠? 우리가 코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와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요 값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식 자체는 2분의 1의 절대값, 왜냐면 여기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2분의 1의 절대값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2분의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은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2분의 1만큼 축소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우리가 최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2번도 우리가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x 개수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x 개수는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주기는 우리가 기본 주기는 2파인데 여기서 우리가 x 개수의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절대값 2분의 1로 나옵니다. 주기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양수라서 2분의 1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공식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구하시면 4파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과 역시 최소값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죠? x인 앞에 곱해진 요소의 절대값, 그리고 거기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돌기 때문에 2를 빼시면 되겠죠? 자, 그럼 3에서 2를 빼면 얼마다?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최소값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소값은 바로 여기서 음의 값을 가지겠죠. 여기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호도법으로 주어져 있고요. 2번은 60분법으로 주어져 있죠. 근데 변환하는 방법은 같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사분면 각으로 다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사인 3분의 5파이 같은 경우에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분의 7파이 같은 경우는요, 그죠?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같은 경우, 2분의 3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주기성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인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2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하고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도 역시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이는 이렇게 소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없애주는 거죠. 탄젠트 3분의 파이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한번 볼게요. 사인도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2파이 없어지면 되겠죠. 왜냐하면 fx 플러스 p가 fx일 때 p가 주기이기 때문에 p를 그냥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각이 음수가 나왔네. 음의 각. 자, 그럼 요거는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양의 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사인은 원점 대칭인 그런 함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되겠고요. 우리가 3분의 파이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나왔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인 2분의 파이를 고치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사인 3분의 파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입니다. 그리고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죠? 그죠? 1이죠, 1. 그래서 우리가
사인 90도는 1이 나옵니다. 이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네요. 소구가 됩니다. 이렇게 소구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2번 같은 경우에는 720도 고치셔야겠네요. 그럼 720도는 360도 곱하기 2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90도죠. 그럼 이건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90도가 양이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40도 사인 840도 그럼 한번 고쳐볼까요? 요거는 바로 720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더하면 된다? 120도를 더하시면 되는데 720 자체가 360도 곱하기 2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주기가 되기 때문에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마이너스 480도는 앞에서 봤듯이 이것도 원점 대칭이죠. 네, 그래서 각이 이렇게 양의 각으로 바뀌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앞부분은 좀 쉽게 나오네요. 자, 요거는 코사인 0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 사인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뒤에 고쳐야겠네요. 그럼 요거는 사인 몇 도다? 120도하고 같아지고요. 자, 그다음 마이너스 탄젠트. 자, 탄젠트 볼게요. 그럼 480도 같은 경우에는 540도에서 뭘 빼면 된다? 60도를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근데 540도를 만드는 이유가 탄젠트는 주기가 뭐다? 파이, 즉 180도거든요. 그래서 180도, 360도, 540도가 우리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짝 고쳐주면 코사인 0도 여러분들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1. 자, 그 다음에 사인 90도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120도는 180도에서 뭘 빼면 된다? 60도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60도인데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탄젠트 60도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면 플러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플러스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고쳤다는 것으로 보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우리가 사인 180 마이너스 60도 보겠습니다. 그럼 파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 되면서 60도를 사용하겠죠. 근데 제 몇 사분면?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다가 탄젠트 몇 도다? 60도 곱하시면 되네요. 자, 마이너스 1이고요. 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루트 3입니다. 탄젠트 60도 얼마죠? 예, 루트 3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예, 바로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되어 있는 각 변환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x는 0에서부터 2파이 사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1번은 코사인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각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곱해서 우리가 그죠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인수분해를 하시면 코사인 x 마이너스 1과 2 코사인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코사인 x가 1인 경우와 또는 우리가 바로 코사인 x가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삼각 방정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단계, 자, 뭐를 그려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바로, 코사인 함수를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그럼 2분의 파이, 그 다음 파이, 그 다음은 2분의 3파이, 그 다음 2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려주시면, 자, 그래프가, 우리 코사인은, 그죠, 0,1을 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못 그렸네요. 자, 그 다음 2단계는 뭐죠? 그죠? 2단계는 바로 여기 있는 직선들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는 y는 1이라는 직선인데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두 점을 지나가지만 여기서는 보면 2파이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하고 2파이가 되는데 이때는 x는 뭐만 답이다? 그죠? 우리가 바로 0이 답이겠죠. 네, 두 번째는 이번에 y는 마이너스 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0과 마이너스 1 사이.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2, 4분면하고 3, 4분면에 있는 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1, 4분면에 있는 각을 잠시 이용을 해보시면 바로 여기 X축 대칭을 한번 시켜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신다고 하면 2분의 1을 그리시면 바로 여기가 우리가 A라고 잡으면 이 각을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를 이용할 수 있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값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몇 도죠? 60도, 즉 3분의 파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있는 파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길이가 뭐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칭성이기 때문에 여기도 3분의 파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알파 같은 경우에는 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간 것이고요. 베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간 것이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되겠죠. x는 0 또는 x는 얼마다? 자,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3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4파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x는 0 또는 x는 3분의 2파이 또는 x는 3분의 4파이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11번에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역시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입니다. 이건 이제 사인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럼 예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딱 보는 순간에 합차 공식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2sin x 플러스 1과 2sin x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면 우리가 sin x를 하나의 우리가 문자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in x의 범위는 특히 0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부등식을 두 개를 푸셔야겠죠. 자, 근데 한 그래프에 동시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우리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은 파이, 그 다음 2분의 3파이, 그 다음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는 1이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에서부터 2파이, 자, 여기는 들어가고, 자, 2파이는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번에는 하나는 뭐다? 그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뭘 그리면 된다? 그죠?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죠? 사인 함수가 여기는 직선의 사이에 있다라고 하고 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그죠? 일단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점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알파, 그다음에 여기가 뭐다? 베타, 그다음에 여기가 그렇죠? 감마, 여기가 뭐다? 델타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자, 이 부분 그래서 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0보다는 크거나 갖고 알파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 범위에 있는 것이 그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자, 베타에서 감마 사이네요. 그래서 x가 자, 베타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 감마보다는 우리가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느 부분일까요? 그 다음 부분은 바로 여기네요. 네 번째 해죠. 네 번째. 즉, x는 우리가 델타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다? 그죠? 2파이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들만 구해주면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자, 다행히 1사분면에 각이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1사분면에서 우리가 사인이 2분의 1 되는 값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죠?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다?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베타는 지금 뭐를 기준으로 해서,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6분의 파이만큼 작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죠?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델타 같은 경우에는 자, 2파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덜 간 거거든요. 그렇게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6분의 무슨 파이? 5파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마 같은 경우에는 6분의 7파이, 그 다음 마지막
그 같은 경우에는 6분의 뭐다 11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답이 기네요. 자, 구간이 세 구간이라서.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0보단 크거나 같고요. 6분의 5파이보단 작겠습니다. 자, 또는 그 다음 사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죠. 베타가 우리가 6분의 5, 여기 6분의 5파이가 아니고 알파가 여기 6분의 파이였죠. 1사분면에 있는 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타에서 감마 사이. 그래서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고요. 뭐보다 크고요. 6분의 7파이보다는 작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그쵸 여기서 보면은 델타에서 2파이 사이니까 6분의 11파이보다는 크고요. 뭐보다는 2파이보다는 더 작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모두 몇 개가 나오냐면 우리가 3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 그래프에 동시에 직선을 그려가지고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91페이지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죠. 그래서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조류 발전은 빠른 유속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어느 조류 발전기는 유속이 2m/s 이상일 때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조류 발전기가 설치된 어느 지역에서 시각이 x시일 때 유속을 fx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식은 이렇게 주어지고 있네요. 자, 근데 0시부터 12시까지 조류 발전이 가능한 시간은 몇 시간 동안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범위도 0에서 12까지 주어져 있죠.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유속이 2m/s 이상이기 때문에 유속이 아까 뭐였죠? 그죠? fx였죠? 그럼 이 문제는 f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구하는 문제겠네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fx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sin 12분의 파이 x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이것이 뭐 이상이다? 2 이상인 것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in 12분의 파이 x 자체가 그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치환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뭘 치환하셔야 되냐면 12분의 파이 x로 우리가 t라고 한번 치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치환하고 난 범위가 항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x가 우리가 0에서부터 12 사이이기 때문에 12분의 파이 x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12분의 파이만 곱하시면 됩니다. 0에서부터 어디 사이가 되냐면 우리가 파이 사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sin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우리가 t는 우리가 어디서 어디 사이다? 그죠? 0에서부터 파이 사이만 우리만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이게 등호 들어가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사인 그래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럼 사인 그래프를 그리시면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인데 지금 여기가 t축이 되겠죠? 그럼 최대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만 그려집니다. 그래서 0하고 파이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주시면 일단 가운데가 딱 얼마다? 그죠? y는 2분의 1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1사분면에서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얼마입니까? 그죠? 6분의 파이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대칭입니다. 그래서 베타는 파이에서 바로 왼쪽에 또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구해주시면 6분의 5파이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범위를 구해야 된다? 그죠? 사인이 더 위에 있는 범위입니다. 그럼 사인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사인이 더 위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6분의 파이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6분의 5파이 사이라고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죠? 네, 바로 x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t가 아까 뭐였냐면 우리가 12분의 파이 x가 t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럼 6분의 5파이.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12분의 파이로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2분의 파이로 나눠주시면은 파이분의 12를 양변을 곱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x가 어디에서 되냐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얘는 12분의 5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자, 근데 몇 시간 동안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시간 동안이다. 그럼 10시간, 2시부터 10시까지니까 빼시면 몇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답은 8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는 항상 주어진 수가 어느 문자의 값인지를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겠습니다. 91페이지 도전문제 1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사인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이럴 때 ABC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경우는 이 그래프 해석을 참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점이 나와 있으면 뭐로 표시해야 된다? 예, 좌표로 표시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석은 뭐냐면 일단은 그래프의 최대가 3이고요. 최소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원래는 여기서 y축 방위로 평행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a의 절대값이 우리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무슨 수라고 되어 있죠?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 그래프에 보면 최대값이 얼마로 주어져 있죠? 3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a는 3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특히 여기 주어진 그래프가 코사인 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을 잠시 그려보시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가 되는데 최대는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그려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이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돼서 우리가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코사인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지금 들어가 있는 구간을 한번 찾으시면 돼요. 자, 어디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딱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까지. 네, 자, 여기가 다 반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사이 간격이 이 함수의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6분의 11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주시면 6분의 6파이이기 때문에 파이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주기가 얼마다? 이 파이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기본 주기가 2파인데 항상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b가 무슨 수다? 양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b분의 2파이가 주기겠죠. 자, 그러면 주기가는 얼마다? 그죠? 방금 파이였기 때문에 b 역시도 얼마가 된다? b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C를 구해야 되는데 C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점을 하나 찾으시면 되죠. 자, 여기 2분의 3이라고 표시된 거 보이세요? 자, 이거 Y절편이죠. 이거는 바로 X가 0일 때 Y가 2분의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A가 3으로 주어져 있었고요. 구했고요. B가 2로 구했기 때문에 함수식은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X에다 0, Y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하시면 3 코사인 C 이렇게 되겠고 그 값이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코사인 C는 그죠? 2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1사보면 여기서 C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값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몇 도죠? 예, 그래서 우리가 60도가 돼서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는 이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하고요. 점이 나와 있으면 그 좌표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도전 문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y는 사인 6분의 파이 x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 안에 우리가 직사각형이 내접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BC 길이가 4일 때 이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여기 있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우리가 이쪽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가로는 그러면 우리가 4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세로는 뭐가 되냐면 바로 요 길이, 그죠? 우리 AB 길이가 바로 바로 높이가 되기 때문에 세로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을 뭐로 나타내면 된다? 좌표로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의 Y좌표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게 주기를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 도대체 어디냐라고 보시는 부분인데 주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주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인 함수는 2파이가 주기인데 지금 여기 그 개수가 얼마죠? 6분의 파이가 개수입니다. 6분의 파이가 개수이기 때문에 구하시면 얼마가 되죠? 예, 그렇죠. 우리가 약분되고 번분수 계산하면 1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함수, 사인 함수 그래프가 한 번 들어가는 게 우리가 바로 주기가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반 들어갔어요. 자, 그럼 원래 주기가 여기까지가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다? 6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함수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좌우 대칭이겠죠. 자, 그런데 아까 BC 길이가 얼마다? 4였기 때문에요. 여기가 얼마다? 2, 여기가 얼마다?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6이기 때문에 딱 가운데가 어디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우리가 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B의 좌표는요, 3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그래서 X좌표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C는 우리가 3에서 이만큼 가면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이 바로 B의 좌표겠죠. 자, 근데 A의 좌표는 우리가 바로 A는 바로 B의 좌표, X좌표가 같아요. 그래서 바로 X좌표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높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죠? 우리가 Y는 sin 6분의 파이 X인데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우리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sin 뭐다? 6분의 파이. 자, sin 6분의 파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여기 A의 Y좌표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그럼 AB 길이는 아까 여기는 Y좌표와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잘 해석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 그리고 삼각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들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도전문제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에서 4분의 파이로 주어져 있고요.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삼각 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해석하셔야 되는 부분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어느 게 더 위에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본 문제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사인, 코사인은 제일 처음에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립니다. 자, 근데 범위가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지만,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최대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사분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점 0,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2분의 파이, 1까지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시작해서 2분의 파이, 0으로 감소되는 우리가 함수가 바로 y는 코사인 x 그래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같아지는 지점이 보이죠? 이게 45도의 뭐다?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예요? 그죠?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죠? 뭐가 위에 있죠? 코사인 그래프가 위에 있네요. 자, 그리고 특히 0하고 4분의 파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코사인이 뭐다? 사인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코사인 함수하고요. 우리가 탄젠트 함수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4분의 파이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4분의 파이를 기준하냐면 바로 탄젠트는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얼마다? 1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그죠? 2분의 루트 2로 알고 있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4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인은, 탄젠트는 어떻게 되죠? 탄젠트는 4분의 파이일 때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이 포인트에서는 두 함수의 값이 같을 거고요. 그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더 위에 있다? 탄젠트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로 제한을 하면 이게 이 앞부분은 코사인 그래프가 위에 있지만 이 뒷부분은 뭐가 위에 있다? 탄젠트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게 크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다? 닌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비교를 하시면 쉽게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우리가 탄젠트하고 뭐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냐면 사인을 한번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삼각함수를 해석할 때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단위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동경이 하나 결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원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았을 때 이걸 우리가 세타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있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바로 요 길이 y좌표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사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탄젠트는 원래 무슨 좌표분에 x좌표분에 y좌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계산이 좀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썼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1,0을 지나면서 우리가 y축하고 평행한 그 직선을 그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삼각비로 하더라도 이때는요 특히 원점에서부터 거리와는 관계가 없죠. 빗변의 길이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원래는 탄젠트가 그죠? 요 x좌표분의 y좌표를 구해야 되지만 요 길이분의 요 좌표를 하셔도 관계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바로 요 점을 책에선 t라고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높이를 우리가 뭐다? 탄젠트 값을 받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45도 사이에는 항상 여기 있는 y좌표보다는 여기 있는 뭐다? t좌표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항상 0에서부터 어디 사이에는 4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뭐가 클 수밖에 없다? 탄젠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삼각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